자, 헬프미 한번 해봅시다.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힘들어요.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도 벅차기도 하고. 육아 말고 다른 활동을 권한다. 육아를 가족과 분담하라고 한다. 육아의 힘든 점을 공감한다. 힘든 점을 공감한다? 홀로 육아라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마워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 잘해왔죠. 그래서 육아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약한 소리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게다가 남편은 딸만 예뻐하지 도통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시터분이 계시긴 하지만 남편에게 제 딸을 맡기는 게 왠지 불안해서 제 일이 줄어들질 않네요. 육아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 같아. 최근엔 제가 진행하던 외부 일정도 전부 올스톱했어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딸이 저에게 욕했던 게 떠올라서 갑자기 화가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요즘도 딸이 심한 말을 하는지 묻는다. 그 일은 딸이 잘못한 거라면 위로한다. 딸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냐고 묻는다. 요즘도 딸이 심한 말을 하는지 묻는다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도 따님이 심한 말을 하나요? 아니요, 요즘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과거 일이 떠오르나 보군요. 네, 딸은 왜 저에게 욕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이제는 정말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헷갈려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군. 딸이 몇 개월 됐다 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보면 딸은 아직 옹알이만 하는데 정말 제게 욕을 했을까요? 남편 말대로 제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원장님?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고 싶다. 왜냐면요,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진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한숨을 쉰다면 한숨을 쉬셨어요, 원장님? 이럴까봐. 고개를 끄덕이면은 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원장님. 이럴 것 같은데. 일단 고개를 한번 가로 저어볼까요? 됐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육아를 전담하시니 심적으로 힘든 것 뿐이에요. 혹시 아이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예뻐요. 하얗고 동그랗고 보들보들하고.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절 미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서일까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서. 따님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왜 저는 아이가 절 미워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따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날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는 쪽을 택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 제 마음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어떤 실마리를 얻은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결혼 전 이야기라든가 다른 것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약을 안 받고 그냥 가시네? 우아하게 앉아 계신 루시엘라님. 안녕하세요. 와 계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올해는 아니었어요.
상담 전에 가볍게 이야기나 조금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나쁠 것 없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많아요. 요즘은 입이 심심할 때 다크 초콜릿을 먹곤 해요. 입안에서 오독오독거리며 부서지는 식감도 좋고 달콤 씁쓸한 게 입맛에 맞아서요. 다크 초콜릿 맛있죠? 애도 돌봐야 하고 일도 예전처럼 많이 할 수 없으니 요즘엔 거의 집에만 있게 되네요.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의지할 곳이 이곳이네요.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분에 대해 묻는다. 몸 상태에 대해 묻는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묻는다. 일단은 기분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둠이 고여있는 늪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계속 침전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심각한데?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어. 임신하기 전에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는데 단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묻는다. 임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는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서 묻는다. 그렇군요.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랄까, 사람들의 중심에 항상 제가 있었어요. 제 한마디에 모두가 웃고 기뻐했어요. 모든 순간이 반짝이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이 떠오르네요. 제가 정상에 오른 날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앵커가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자리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어렵게 올라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네, 맞아요. 임신을 한 거예요. 남들은 제가 쫓겨났다고 하지만 아니요. 내가 내 발로 내려온 거예요. 배가 불러왔지만 여러 활동을 했어요. 책도 냈고요.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목소리도 냈어요. 가끔 나레이션 녹음까지도 소화했어요. 대단하시군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좌절감을 떨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능이 많아서 부럽다고 한다. 왜 좌절감을 느꼈는지 물어본다. 좌절감을 느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임신하고 집에만 있으니 홀로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외부와 단절된 그 기분 아세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 기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느끼신 거로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아이고, 우신다. 저번에 상담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출산으로 인해 주변 환경도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이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겪어요. 게다가 생명력을 책임지는 일은 축복과 별개로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버텨오셨군요. 제가 힘겹게 버텨온 걸 원장님은 알아봐 주시는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다음에도 계속 루시엘라님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정말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높은 곳에 좀 올라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신 분들은 출산하고 나서나 뭐 아이가 있을 때 이런 사회의 단절에 대해서 되게 좌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 안 하고 이제 집에 계속 계시고 하니까 좀 집에 있으면서도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사회랑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고 하던데. 물론 저는 전업주부가 꿈입니다.
이제 왔는가?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상담 전에 가볍게 이야기나 조금 할까요? 괜찮으세요? 그래 뭐 그러지 뭐. 첫사랑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아주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 책가방 들고 다닐 때였나? 그때 뭐 알바하면서 본 청무 누나? 그래 뭐 그 누님이 참 멋있긴 했지. 첫사랑 좋죠. 그간에 써주었는데 미안하네 선생? 이게 무슨 편지죠 선생님?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 병원에 연락되어 있는 나루의 연락처를 연락해보았다. 또르르르르. 여보셔. 나루씨 안녕하세요. 병원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걱정돼서 전화드려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루님 제발 오세요 병원에. 제발. 나루씨 그냥 살기 싫어. 안돼. 다 소용없는 것 같아. 나루씨 일단 병원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제발. 나루씨 힘든 게 있으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요. 알겠수다. 조만간 찾아가지. 다행히 그의 마음을 돌린 것 같아. 나루씨 심장 덜컹덜컹 해버렸다고요. 설마 뉴스 이상한 뉴스가? 배낭을 메고 어디로 떠나기자로. 다행이다. 지난 뉴스에도 혹시 이상한 게? 이것이 글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루시엘라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엔딩을 볼 것 같네요. 큰 차질이 있지 않는 이상.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루시엘라 씨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고 싶어요. 학창 시절엔 어떤 학생이었나요? 학교 다닐 때라 이제는 그때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다. 불편하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나? 그럼 병원에 왜 왔어요? 병원에 왜 왔냐고 묻는다. 이야기하기 불편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아득한 시절이라 원장님 저를 그렇게 배려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야기해드릴게요. 혹시 제 학창시절 중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대답은 대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의 꿈에 대해 묻는다. 학업 성적에 대해 교우관계에 대해 묻는다. 친구들과의 사이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전 어딜 가나 눈에 띄었거든요. 레이나 스페인어로 퀸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그게 제 별명이었다면 말이 더 필요할까요?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특출난. 그래서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저를 좋아했죠.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특히 미혼 때는 말이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죠. 아름다우십니다. 보석을 근데 너무 많이 귀에 귀걸이 꽂으신 것 봐. 귀여워. 귀가 이거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꽂으셨네. 이렇게 하면 약간 그 관자놀이에 귀걸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귀엽다. 아름다우십니다. 사진을 챙겨오셨네. 요즘도 화려하게 꾸민지 묻는다. 주목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묻는다. 그 시선을 충분히 즐기는 타입이시긴 한데 요즘도 화려하게 꾸미는지 묻는다라고 하면은 신뢰도를 잃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니 물어볼 수 있지. 아니 이게 신뢰도 문제인가? 요즘에도 화려하게 치장하실 때가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뭐 수수하게 다니시는 것 같이 보이긴 한다. 딸애를 돌보느라 지쳐서 그럴 기분도 안 나요. 그래 우울증 걸린 분한테 내가 요즘도 화려하게 치장하세요라고 묻는 것도 죄송합니다. 제 안에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절 사랑하던 남편도 절 예뻐해주던 시댁도 이젠 모두가 아이만 바라봐요. 관심을 뺏겨가지고 조금 속상하신가? 지겨울 정도로 딸 이야기만 해요. 약간 질투 같은 건가 봐요. 아무도 날 바라봐주지 않아요. 오로지 언니만이 절 위로해주죠. 그럼 다음엔 언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생각해볼게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자기 몸 안에 새로운 인격체이신가봐요, 언니가. 어제는 오랜만에 언니를 마주했어요. 언니의 상태를 묻는다. 언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다. 언니의 나이를 묻는다. 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그냥 서로 가만히 마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눈물을 떨어뜨렸죠. 그렇게 서로가 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어요. 손수건을 내미는 왜? 아니 손수건을 내미는 게 왜? 원장님은 참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손수건을 가지고 본인 손수건 쓰시는구나. 아주 몰랐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는데 언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전부 털어놓고 싶어요. 누구에게든. 혹시 언니를 이곳에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니는 갇혀있거든요. 물론 저 때문에 갇혔지만 왜 루시엘라 때문에 갇혔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언니가 언제부터 갇힌 건지 묻는다. 왜 루시엘라 씨 때문에 갇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 때문이라고. 어른들이라면 어떤 어른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의 어른들이요. 피곤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신뢰도를 많이 얻었는데도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손수건 줬다고 신뢰도 떨어지는 건 조금 예민하시네, 루시엘라님. 아니 나루씨 진짜 이제 왔는가요? 지금 편지 써놓고 그렇게 사람 걱정하게. 책가방 들고 다닐 때였나? 아니 사람 걱정하게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번 상담 때 마음대로 오지 않아서 미안하구만. 안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확 죽어버릴까 생각했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갑자기 막내 녀석 문제, 직장 문제 한꺼번에 터지니 돌아버릴 것 같았어.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내가 등신 같고. 막내가 묻는다. 막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내가 등록금을 다 내주기로 막내와 덜컥 약속하고 말았지 뭐요. 아이고 이런. 나도 참 답이 없지. 의대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걸 다 내준다고 했으니. 하여. 더는 필요한데 하필 현장에서 또 실수를 해서 잘리판이야. 가족의 생계를 다 혼자 다 책임지고 있으니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구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내 삶 자체가 잘못된 것 같수다. 이 잘못된 삶 끝내려면 역시 내가 없어져야 돼. 대출을 추천한다. 나루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원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맙수다 의사선생.
학비 문제는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 누구랑? 부모님? 아 왜? 그럼 첫째? 아, 자 부모님 얘기 꺼내지 말 걸 그랬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야기를 까먹었습니다요, 나루씨. 부모님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노곤노곤하네. 조만간 동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수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지. 또 오셔야 돼요, 진짜 나루님. 그날 펜트가 쓰고 가셔가지고. 자, 루시엘라님 들어가 봅시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루시엘라 씨? 왜 말씀이 없으시지? 가만히 기다린다. 원장님, 생명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게 왜 궁금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좀 대답해줘요! 왜 화를 내세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요? 화 많이 나셨네? 진정하러 간다.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눈을 감는 순간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는 것 같다. 위태로워. 다들 왜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저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휴식을 추천한다. 병원에 온 목적을 생각시킨다. 루시엘라 씨가 온 병원에 온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온 목적이요? 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요. 말씀하기 시기 싫으셔도 제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건 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실 거면 왜 병원에 왜 수고스럽게 오시나요? 마치 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해요.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다음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해요. 오늘은 이만 가죠. 루시엘라님,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루시엘라님 잘못 다가갔죠. 아니,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봐요. 얼마 전에 피부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언니를 보러 갈까 망설이는데 마침 멀리서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언니는 항상 제 질문에 대답만 했지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의 말에 귀 기울였죠. 언니가 한 말이 무엇인지 묻는다. 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뭔가 반짝이는 걸 가져오래요. 반짝이는 거라면 어떤 걸까요? 그걸 찾기 위해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달빛에 의지하며 걷고 있는데 마침 부엌에서 영롱히 빛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칼이요. 루시엘라님. 달빛을 받아 아슬아슬하게 빛나는 게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전 언니 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걸 손에 쥐고 언니에게 갔죠. 그랬더니 언니가 은밀하게 속삭여 왔어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있는 곳으로,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언니가 있는 세상이 어디지 묻는다. 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한다. 언니가 있는 세상이란 게 어딘가요?
거울 속이요. 언니는 거울 속에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외로움만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세상이나 언니가 갇혀 있는 거울 속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걸요. 그럴 바에는 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니는 저보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럴 땐 그 반짝이는 걸 품어보래요. 영롱하게 빛나는 그게 아름다운 제 손목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요. 잠깐만요, 루시엘라 씨. 그러면 현재 세상에 있는 가족은요, 어떡하고요? 따님은요? 그리고 언니가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걸까요? 언니가 원하는 거라. 사실 언니는 항상 제 생각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원하는 걸 말하기도 전에 제 손에 달콤한 것들을 쥐어주었죠. 언니는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루시엘라 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여.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진실인 걸까? 환자의 현실 판단력이 손상이라도 된 걸까? 그래서 언니에게 물었어요. 우리 공주님은? 우리 딸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언니가 우리 공주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칼은 어떻게 했는지 묻는다. 언니와 떨어져 있길 추천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번 주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이분이 내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언니와 떨어져 있길 추천한다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라고 하실 것 같고. 칼이 두 개 있으니까 칼을 한번 물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칼은 어떻게 하셨나요? 언니가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쳐다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대로 남편을 쳐다보다가 이 아름다운 걸 왠지 남편에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구석에 꽁꽁 숨겨놨죠. 칼을 또 꺼내게 되실까요? 아니요. 당분간은 그러고 싶진 않네요. 혹시 다음번에 언니가 언제부터 거울에 갇히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올게요. 많이 심각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계세요, 다들.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입학금이면 직장에 대해 묻는다. 입학금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동생과 입학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셨어요? 아직 얘기하지 않았수다. 동생한테 돈 문제를 말하려니 너무 힘들구먼. 그나마 요즘 공사판 사진 찍는 걸 위안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인보들 눈치가 보여서 하기 힘들어. 딴 생각하고 다니니까 현장에서 실수하는 거라고. 한 소리도 듣기도 했고. 왜 사진을 찍니 묻는다. 언제부터 사진 찍었는다. 타인의 말을 무시해. 언제부터 사진을 찍었는지 묻는다. 공사판 사진은 언제부터 찍으신 건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 2년 됐나. 사진에 남긴 공사판이 신비로워 보여서 재밌어지더라고. 사진으로 만족하면 좋았을 것을 나는 내 손으로 사진들을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했수다. 주책맞게도 주제도 모르고 말이지. 나루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한다. 멋지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궁금한데요? 의사 선생이 같은 사람이 볼만한 그림은 아니야. 그래도 뭐 보고 싶다니. 뭐 생각은 해보겠수다. 그에게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 그의 그림을 꼭 보고 싶어. 사실 예전에 미술관 별관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한 그림을 봤어. 대단한 그림이었지. 내 그림과 비교는 안 되는.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아. 갑자기 모든 게 허망해진 게.
당시에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마 여러 감정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여러 감정. 아니 나는 허망하다는 것 외에는 별로. 허망하다는 느낌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몰라. 허망한 거면 뭐 허망한 거지 뭐가 숨어 있겠어. 허망함을 느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허망하셨을까요? 글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나 모르겠수다.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감정 표현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혹시 미술관 그림을 보고 부러움이나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부러움, 질투?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그런 걸 느끼겠어. 그것도 어느 정도 레벨이가 맞아야지. 그리고 질투나 열등감 같은 건 나쁜 감정이잖소. 감정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혹시 질투가 나서 그 그림에 낙서하거나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짓을 왜 해? 그런 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열등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열등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을 살펴보고 그대로 받아들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로만 들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뭐 노력은 해보겠으나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었어. 그림은 나로 씨에게 취미 이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꼭 보여주시겠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 그래도 그럼 기대는 하지 마쇼. 예.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잘 챙겨먹겠수다. 언니가 언제부터 거울에 갇혔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언니 위에 가느다란 팔뚝에는 항상 시퍼런 멍이 있었거든요. 언니의 멍에 대해 묻는다. 어린 루시엘라의 건강 상태 묻는다. 언니의 몸이 약했던 이유. 왜 멍이 들어있었나요? 주사 자국 때문이었죠. 병원에 자주 가야 했거든요. 저런 언니가 아주 아팠나 보군요. 친척들은 언니가 아픈 게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쌍둥이였던 언니 목까지 뺏어서 태어난 거라고. 그랬군요. 속상했겠어요. 더 속상한 건 부모님과 언니만 외출하는 날이었어요. 진짜 언니가 있으셨나 보다. 가는 곳이 병원이란 걸 알았지만 어린 마음에 저도 따라가고 싶었죠. 울며 매달려도 부모님은 절 매섭게 밀어냈어요. 귀엽다 어린. 언니분이시구나. 그래도 저녁이면 언니도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오니까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부모님만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언니는요? 곧 올 거라고 부모님이 저를 달랬어요. 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병원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보고 싶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언니가 있는 병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울면서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감사한 줄 알라고 소리치셨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께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모님을 원망하느냐고 묻는다. 부모님 말씀이 옳다고 한다. 부모님께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왜 부모님께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물론 저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요. 어쨌든 언니가 집에 오지 않은 이후로 며칠 동안 울면서 잤던 것 같아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죠.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라도 언니가 있는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니요. 몰래 집을 빠져나오려는데 때마침 비도 오고 번개도 쳐서 멀리 가질 못했어요. 결국 비에 젖은 몸으로 제 방에 돌아와야 했어요. 상심이 컸겠네요. 네,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몸은 빗물로 엉망이었죠. 그래서 몸을 정리하려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때 거울 속에서 언니가 나타났어요. 거울에 언니가요? 네, 저랑 똑 닮은 언니가요. 어느새 건강해진 언니가 절 보러 와준 거였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적어놨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묻는다. 부모님께 이야기했는지 묻는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모습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묻는다는 좀 그런 것 같고. 부모님께 이야기. 아니었다. 아니었네요. 부모님께 돌아온 걸 언니가 돌아온 걸 말씀하셨나요? 왼쪽이었나 보다. 그럼 부모님께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에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돌아왔는데 더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루시엘라님! 미안합니다. 와, 올라갈수록 힘들다. 오늘 저는 원장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게다가 저에게 대해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아서요. 뭐 고민이나 목표 있으면 혹시 나랑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목표에 내려간다. 고민보다는 목표가 있긴 해요. 어떤 목표요? 흥미로운데요. 루시엘라 씨는 따님에게 행복한 엄마로 보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루시엘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직관을 믿는 편이랄까?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무시하는 걸까요? 부정한다. 직접 물어보신 게 아니라면 속단하기에 이르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직접 물으라고요? 보나마나 아니라고 발뺌하겠죠. 설령 무시한다고 해도 어때요? 루시엘라 씨 인생에서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는 거울에 갇히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언니를 정말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언니가 거울을 통해 저를 보러 왔을 때 기뻤어요. 근데 언니가 한동안 거울에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더 이상 거울에서 언니 모습을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힘들었나요? 언니한텐 미안하지만 그때 너무 바빠서 언니 생각을 못했어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면, 최고가 되려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언니가 언제 다시 나타나는 건지 묻는다. 그래 지금 최고가 되었는지 묻는다. 언니가 서운했겠다고 한다. 그럼 언니는 언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글쎄요, 최근인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딸애가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에 언니가 보이는 건 환각인 것 같아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어. 아마도 제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어떤 말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원장님하고 계속 면담을 해서인지 이런저런 처방을 받아서인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언니가 사실은 이미 예전에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점점 언니가 이제 실제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말한 그림 그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 지금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보여달라고 한다. 저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뭐지? 병원 같은데?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놀라워요. 아유, 그렇게 쓰러지게 쳐다보지 좀 마셔. 연필을 잡는다는 거 참 묘해. 그냥 뭐 아무 잡생각도 안 들고 뭐 그림에만 빠져들게 되더라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칭찬한다. 너무 빠지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림이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 같아요. 그림이 일종의 돌파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돌파구? 뭘 돌파한다는 거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나루시는 그걸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술적 활동으로 해소하는 걸 승화라고 해요. 성숙한 방어기제죠. 나루시의 그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물감이나 재료값 같은 게 너무 비싸가지고 죄책감이 들어. 내가 이런 거에 돈을 써도 될까? 동생이 입학금도 내줘야 하는데.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으란다. 스스로에 너무 인색하는 것 같아. 나루시는 본인에게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해야 하는 것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에게 인색하더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구먼. 일단 가족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 미루지 말고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이야기해야지. 생각보다 괜찮네. 나루시는 지금 완벽한 치료법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시엘라 씨가 이제 곧 있으면은 곧 있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올 때마다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걱정과 동시에 긴장도 됩니다. 이야기하러 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르는 이야기 아무거나 좋으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는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창시절 어떤 거 말씀입니까? 성적, 별명, 꿈. 학생 때 꿈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꿈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가 꿈이라면 꿈이지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강하구나. 그 시절에는 그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 주변에 어떤 기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훗날 요거 했죠? 여기서 이제 남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조언했다가 진짜 본인의 인생을 살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발견되셨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주변 분들이 적잖이 놀라게 하시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의지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아. 저 선생님, 제게 처방해 주시는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지금 드시는 약은 우울증을 호전시켜주는 약물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해서 정서를 안전시켜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처방해주신 약을 먹는다면 꾸준히 먹는다면 효과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상담 때 뵐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라이건 씨가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신다면 정말 젠틀하시고 미남이시잖아요. 이목구비가 미남이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셔. 요즘 아픈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있나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심했던 두통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간의 치료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실은 요새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느라 제 몸을 살필 틈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기억은 찾으셨나요? 그대로 기억이 되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항상 세상의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기억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 방 서랍장에서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오. 친구에게 듣기로는 제가 한 달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전 기억도 안 나시는 건가? 하지만 액정이 깨져서 전원을 켜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깨진 액정 속에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센서를 중요. 액정이 왜 깨진 것이 액정을 깨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묻는다. 액정이 깨진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음이 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신경이 쓰여서였을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목소리 주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스마트폰은 왜 깨졌을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던졌을까요? 저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걸까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섣부른 판단 금물이라고 한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길을 걷다가 휴대폰을 그냥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게임을 하다가도 놓쳤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추측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됐다. 어쩐지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역시 선생님이 추천해주시는 치료법으로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루시엘라님.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원장님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선생님과 공통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정말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어릴 때는 빗소리를 들으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죠. 언니랑 장화 신고 우비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저랑 잘 놀아줬어요. 좋은 언니였군요. 네, 가끔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천사가 요즘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루시엘라 씨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니면 최고가 되어라? 어떤 걸까요? 루시엘라 씨는 최고가 되어라일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제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자기 몫까지 뺏어간 동생이니까. 루시엘라 씨가 언니 입장이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저였다면 여전히 언니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니는 죽었다. 아마도 긍정도 부정하지 않는다. 루시엘라 씨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언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혼란스럽네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언니가 죽었는지 확신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할 걸 그랬나? 나 의사니까? 아무리 거울을 봐도 이제 언니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거울을 보면 망상 중이냐고 묻는다. 어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나도 잘 지낼 테니 언니도 잘 지내라고요. 얼마 전에 언니가 있는 봉안당에 다녀왔어요. 아이고 이런. 부모님께 물어보니 이제야 그걸 물어보냐면 부모님께 물어보니 이제야 그걸 물어보냐며 언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지요. 언니에게 선물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감이 어땠는지 묻는다. 누구랑 갔는지 묻는다. 어떤 선물을 놔둔지 묻는다. 어떤 선물을 놔두고 오셨나요? 언니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아파서 초콜릿을 많이 못 먹었는데 하늘에서 많이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선물이었어요. 확실히 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하는구나. 언니에게 인사도 잘하고 왔으니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루시엘라 씨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바빠질 것 같아요. 왠지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잘됐다. 루시엘라 씨는 이제는 안 오시는 건가 그럼? 신뢰도가 거의 만땅으로 찼어요. 나왔수다. 오랜만에 삼형제가 모이니 좋더이다.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 어디서 모였는지 묻는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묻는다. 뭘 먹었는지 묻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냥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별 뭐 시덥지 않은 소리부터 진지한 얘기까지 다 한 것 같아. 뭐 아무튼 서로 안부를 부르면 술잔을 기울이는데 막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더이다. 막내가 나중에 알아보니 입학금이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거라고 하더군.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 능력이 없는 형을 둔 막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막내가 대경하다고 한다. 잘 대견됐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 난 미안할 것 같다고 한다. 막내가 정말 대견하고 속이 깊네요.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렇지. 우리 막내가 말이야 의젓하고 착해. 그래서 막내에게 다 해주고 싶었는데 나루시는 막내를 특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둘째도 이번에 취직했다고 하고 현장에서 실수한 것도 소장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고 요새는 감사할 일이 넘치네. 그렇군요. 잘 됐네요. 아 그리고 말이야. 막내가 캠퍼스에 놀러가라 하는데 어쩌지? 놀러 가라고 한다. 기분 전환 겸 캠퍼스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죠. 역시 그러려나? 그럼 막내 녀석이 간다고 하길 잘했구먼.
캐주얼한 옷차림. 편안하게 입으시는 게 어떠세요? 평상시에 자주 입는 스타일로요. 그래 뭐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로다가 뭐 조금 깔끔하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구먼. 오랜만에 옷가게나 가볼까. 괜찮은 옷이 있으면 사든가 해야지. 좋은 생각이네요. 잘 다녀오세요. 잘 됐구만요. 아 이제 제가 들을 게 없어요.